조선왕자 전. 나름 세도 정치의 척결을 위해 칼을 뽑았으나 요절을 한 헌종 이환. 헌종 이환은 순조 27년인 1827년 7월 18일 창경궁 경춘전에서 효명세자와 세자빈 조씨의 사이에서 외아들로 태어났는데 헌종대왕 행장에 이르면 태몽이 꽤나 비범했다고 합니다. 출생일에 학들이 떼거지로 날아서 왕비의 품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인데 이걸 궁궐에서는 기이하다고 했으며 행장에 의하면 준수한 외모에 큰 목소리가 금석 같다고 하며 100일 전에도 벌떡 일어섰다고 합니다. 왕세손 책봉을 불과 4개월 앞두고 아버지 효명세자가 1830년 22세에 갑작스레 사망하면서 헌종은 고작 4세에 매우 어린 나이에 동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 순조 역시 1834년 44세에 죽고 헌종이 8세의 왕위를 이어받는데 현재로 따지면 초등학교 1학년인 너무 어린 나이에 즉위해 순조의 정비이자 할머니인 왕대비 순원왕후 김씨가 수렴청정을 했습니다. 한편 어머니 신정왕후는 안동 김씨 세도가에 이어 힘은 세지만 발톱을 숨기고 권력을 움켜쥐려는 풍양조씨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처성비는 안동 김씨로 김좌근의 딸인 효연왕후 김씨였으나 결혼 2년 만인 헌종 9년인 1843년에 16세의 나이로 일찍 사망했고 이후 효정왕후 홍씨를 계비로 맞았습니다. 외가와 처가에서 알 수 있듯이 헌종의 치세는 실로 풍양조씨와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로 조선이 파탄 직전까지 가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왕대비의 수렴청정 및 병호박해. 순원왕후의 수렴청정 시기에는 척사요놈이 반포되었고 천주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발생했는데 1839년 기해박해 때 프랑스인 앵베르 범 라우렌시오 주교, 모방라 베드로 신부 등이 순교했습니다. 또한 샤스탕 정 야고보 신부, 조선인 평신도 정화상 바오로 등이 순교했고 헌종 12년인 1846년 병호박해 때는 한국 최초의 천주교 신부인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가 순교를 했습니다. 이들은 훗날 가톨릭 교황의 공인을 받은 진짜 가톨릭 성인이 되는데 정화상 바오로의 경우는 지금도 세계 가톨릭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정화상의 이름을 본뜬 가톨릭 교회가 해외에 여럿 있을 만큼 중요한 성인입니다. 그가 생명을 걸고 청나라 천주교회로 수없이 건너갔던 일이나 마카오를 통해 바티칸 교황에게 편지를 보낸 사건이 가톨릭 학계에서 현재뿐만 아니라 19세기 당시에도 매우 유명했습니다. 당시 교황 그레고리오 16세가 동양에 있다는 조선이란 나라의 신자가 사제 한 명을 구하기 위해 자기 생명을 걸고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에 기뻐 눈물을 흘렸다는 증언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교황청에는 19세기 성인 정화상의 편지가 보관되어 있는데 정화상 바오로 성인의 삼촌이 다산 정약용이며 부친은 정약용의 형인 가톨릭 목자 정약종 아우구스티노입니다. 더욱 극심해진 삼정의 문란으로 백성들의 민생은 파탄의 직전까지 내몰리고 있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세우지 못했고 외부에서는 서양 선박들이 나타나 통상을 요구하는 이양선 출몰 사건이 일어나 민심은 동요했습니다. 왕권도 헌종 초기에는 매우 떨어지는 편으로 즉위 2년인 1836년 남응중이 1844년에는 민진용과 이원덕 등이 사도세자의 서출이자 정조의 이복 동생인 은원군의 손자 회평군을 왕위에 올리려고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이 역모로 회평군은 사약을 받아 처형당했고 그의 이복 동생들인 철종과 영평군은 강화도로 유배되는데 이 역모의 특징은 정치적 기반이 전무한 몰락한 양반들의 계획이었다는 점으로 이만큼 왕의 위신이 떨어졌습니다. 짧은 기간 나름 업적을 낸 친정. 안동 김씨의 세력이 큰 견제가 없이 커가는 시기, 헌종은 할머니 순원왕후로부터 수렴청정을 거둔 뒤로 친정이 시작된 이후 20세가 될 무렵부터 척신들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렴청정이 15세 때에 끝나고 첫 왕비인 효연왕후가 죽으면서 할머니 순원왕후의 의중에 따라 남양 홍씨 홍제룡의 딸인 효정왕후를 계비로 맞은 것으로 이때 주부 김재청의 딸을 후궁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안동 김씨의 세도는 풍양조씨의 부상과 함께 다시 조금이나마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야사에서는 안동 김씨와 풍양조씨의 경쟁 시기 정도로 비춰집니다. 일례로 한 야사에서는 조병구가 권세를 휘두르자 외삼촌의 목에는 칼이 안 들어가는가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것은 김좌근의 일화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헌종의 이 말에 조병구는 듣고 놀라서 황급히 물러나와 퇴골하다가 가마가 뒤집혀서 머리가 깨져 죽었다고도 하고 이것이 신정왕후 조씨 앞이었는데 헌종의 책망을 듣자 음독 자살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야기의 출처는 김태경의 한사경인데 헌종 앞에서 애체를 썼다고 한 소리 들은 것으로 한 소리만 듣고 끝나서 다행인 것이 당대 예법에 분명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안경을 쓸 정도로 공부를 많이 했으니 우덜은 앞에서 자신의 학식을 뽐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훗날 서재필도 고종 앞에서 안경을 썼다가 욕을 먹기도 했고 순종도 지독한 근시였지만 고종 앞에서는 안경을 안 썼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조병구는 오히려 죽기 전에까지도 한성판윤, 예조판서, 이조판서, 공조판서를 한창 지내다 대간들의 탄핵에 몰려 쫓겨나 1845년에 사망했습니다. 대사관 서상교가 안동 김씨의 실세인 김은근이 탐호하고 왕대비의 비위를 맞추어 정치하는 것을 보고하며 처벌을 주장해 헌종은 김은근을 탄핵하고 귀양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안동 김씨의 수장인 김적은 등을 유배를 보내는 등 반안동 김씨 행보를 밟았는데 대구 서시 서희순을 이조판서 겸 총의대장으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안동 김씨에게 밉보인 김정희, 조병헌은 헌종 14년에 유배에서 풀렸으며 박 교수를 조정으로 불러 중용할 뜻을 내비춘 반면 영의정 정원용은 안동 김씨에게 아부하다 파직을 달했습니다. 오군영의 훈련대장을 외척이 아닌 사람들로 채워넣고 병조판서를 독자적으로 임명한 것이 대표적으로 군권을 장악하고 정조의 장영영처럼 친위대인 총의형까지 구성하는 등 활발한 왕권 강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수령의 뇌물 문제를 전면으로 들고 나와 법 개정을 주도한 적도 있었는데 수령의 뇌물이 어디로 가는가를 생각해보면 세도 가문들을 타깃으로 노린 것이 확실하지만 비변사의 비협조로 법 개정은 무산되었습니다. 남행어사도 활발하게 파견했고 안동 김씨의 조병헌 사사 요구를 거부하면서 안동 김씨의 조종을 받던 3사를 모조리 파직하기도 했는데 조병헌은 결국 귀양을 갔다 헌종 말에 풀려나지만 철종 초에 사사됩니다. 제2 말에는 국조보감의 증수를 위해 정조 순조 익종에 대한 3조보감을 1848년에 찬집했고 열성지장, 동국사략, 문헌보불, 동국문헌비고 등이 편찬됐습니다. 헌종의 죽음과 평가. 헌종은 세도가 안동 김씨를 견제하며 왕권을 힘겹게 잡아가는 시도 중에 1849년 7월 25일 향년 21세에 이른 나이로 창덕궁 중의당에서 승하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피를 토하며 소화불량 증세를 자주 보였고 설사가 심해지며 얼굴이 갈수록 심한 부종 증상이 나타나 약을 먹고 치료하면서 상태가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매번 반복하다 사망했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은 현대의학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평소 정력에 좋다는 음식을 많이 복용했다는 일화로 밀어 급성 간염이나 간경변의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성기능 장애를 극복하려고 녹용과 인삼을 과다 복용하는 바람에 약물 중독으로 사망했을 가능성도 높은데 죽기 직전 다급히 의원을 불렀으나 결국 젊은 나이에 후사를 보지 못하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형제도 없었고 생전에 후사도 보지 못하고 요절해 헌종을 끝으로 정조의 직계가 절손되었는데 아버지 효명세자도 비슷한 나이에 쓰러져 요절한 것을 보면 아버지와 비슷하게 체질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헌종의 능은 동구릉 내 경능인데 효현왕후, 효정왕후와 나란히 묻힌 사면능으로 사면능은 조선왕능 중 유일하며 우왕좌비 원칙에 따라 왼쪽에 헌종능, 가운데 효현왕후 김씨, 오른쪽에 효정왕후 홍씨가 묻혀 있습니다. 풍양 조씨에 의한 세도 정치의 두 번째 왕으로 존재감이 매우 미약했고 부정적인 평가로는 전대 순조와 후대 철종과 더불어 무능한 왕이란 인식이 최근까지도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 너무 어린 나이인 8세 즉위에 20살까진 순원왕후와 세도 가문들의 간섭을 받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지만 현실 인식이나 정치력은 19세기의 왕들 중에서는 우수한 편에 속했습니다. 20살에 친정을 시작한 뒤로는 정치력과 정통성을 바탕으로 세도 가문들을 어느 정도 견제하고 왕권을 거의 회수하기에 이르렀지만 일찍 생을 마감해 조선을 바로잡지 못했고 개혁은 결국 미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슬아의 아들은 없었으며 궁녀 출신 숙의 김씨에게서 딸 하나를 두었지만 딸도 요절했는데 후손이 없어 대왕 대비 순원왕후와 안동 김씨들이 강화도를 뒤져 사도세자의 서자은원군의 서손자 이원범을 옹립하게 합니다. 헌종의 정식 어지는 1954년 12월 26일에 부산광역시 용두산에 발생한 화재로 완전히 소실되었지만 조선 국왕들의 간략화된 어진을 실어놓은 선원보감에서 헌종의 초상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게레오타입 사진기가 처음 발명된 1839년 이후까지 제위했던 첫 번째 조선 국왕이지만 당시 서양 문물 도입에 적극적이지 않아 사진기가 조선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헌종은 계비 삼간택 때 김제청의 딸인 경빈 김씨를 무척 마음에 들어했지만 할머니 순원왕후와 어머니 신정왕후가 홍지룡의 딸인 효정왕후 홍씨를 간택하자 3년 뒤에 경빈 김씨를 후궁으로 데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빈 김씨가 계비 삼간택에 참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야사라고 하며 헌종은 경빈 김씨를 위해 친인 악선제를 지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4세의 어린 나이에 아버지인 효명세자를 여의고 항상 효명세자를 그리워했는데 자신의 외모가 효명세자와 비슷하다는 대답을 들은 헌종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염없이 슬퍼했다고 합니다. 또한 아버지인 효명세자가 태어날 때 정조 외모와 판박이었다고 전해지고 헌종이 아버지인 효명세자 외모를 닮았다는 기록을 보았을 때 정조와도 비슷한 용모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록에 헌종이 즉위할 때 신하들이 시급한 6가지 일들을 아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중 궁의를 엄하게 하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미디어에서 미남이라 젊은 궁녀들이 승은을 입으려 유혹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록 등 정사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며 야사에도 헌종 외모에 반해 궁녀들이 유혹했다는 기록은 존재하지 않아 거짓입니다. 헌종이 색을 밝혀 모든 궁녀들과 성관계를 했다거나 지나치게 성관계를 많이 했다는 루머도 있는데 실록은 물론이고 야사에도 헌종이 색을 밝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또한 많은 궁녀들과 성관계를 했다면 그녀들을 모두 승은상궁이나 후궁으로 격상시켜야 했을 텐데 그런 기록은 없어 근거 없는 루머입니다. 일각에서는 조선 초유의 문예군주로 평가하는데 서예, 특히 예서에도 능했다고 하지만 특별히 인장 덕후 기질이 있어 각지와 왕실에서 쓰던 인장을 수집하고 집대성한 인보인 보소당 인존의 편찬을 명하기도 했습니다. 안동 김씨 측에서 헌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증거가 많은데 안동 김씨 출신인 친할머니 순원왕후의 어필 봉서를 보면 헌종과 김씨였던 순원왕후가 의외로 상당한 갈등을 벌였다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조선 역대 국왕들 중에서 사극에 2018년에 처음 등장해 가장 인연이 늦은 왕인데 그 전까지는 죽는 장면이라도 나온 적이 없었고 심지어 아내 효정왕후는 2001년 KBS 명성황후에 나와 부인보다도 더 늦었습니다. 2018년 영화 흥부에서는 정혜인이, 영화 명당에서는 모델 출신 배우 이원근이 연기했는데 영화 막바지의 장동 김씨들의 음모로 아버지 효명세자처럼 독살당하는 바 이것은 명백히 고증 오류입니다. 2020년 TVN 철인왕후에서는 윤신이 연기했는데 극 중에서는 친정을 시작한 후 세도 가문을 견제해 왕권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세도 가문 세력이 크게 약화되자 위기감을 느낀 세도 가문 세력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2022년 영화 탄생에서는 남다름이 헌종 역을 맡아 연기했고 효명세자와 함께하는 조선생활에선 효명세자가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로 즉위하며 황태자가 된 것으로 나옵니다. 오늘 조선왕자전은 나름 세도 정치의 척결을 위해 칼을 뽑았으나 요절을 한 헌종 이환이었습니다.